한눈에 보는 시장입니다. 한 번의 시장 진단부터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와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죠. 두 분께 도움 말씀 받아볼게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시장 진단부터 좀 세워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최고가인데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의 고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장 고민 아직도 하는 분 있으십니까? 라면서 미국장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소비 지표를 통해서 경제가 좋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했습니다. 밤사이 소비 호조 소식에 다우는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여기에 또 고용시장 상황도 좋아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미국이 이처럼 경제가 견조하다는 걸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 왜 머물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우리 증시는 엄청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 경제 걱정하면서 하락했던 건 하락을 위한 이유였던 건지 경제가 좋아지면 좀 함께 오를 법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한데 다만 미국이 오른다 해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올랐다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네. 특히 미국이 한번 좋았을 때 우리는 약간 좋아졌고 미국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전쟁 난 것처럼 빠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체력이 굉장히 약하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이 큰데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물이 굉장히 나와주고 있고 프로그램 비차익에 대한 매도도 계속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매도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0시 구간대인데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안 터지고 있고 매수에 대한 금액 자체도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심리 자체가 지금은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관망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조금 더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왜 유독 못 갈까?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더라도 미국은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못 가요? 우리나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문점을 예전에는 했다면 이제는 그 의문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가시더랍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체력도 굉장히 약하고 미국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일본이라든지 혹은 인도, 중국 다른 나라들 역시도 대안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들을 대체할 만한 요인이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난 상반기에 기대했던 요소가 첫 번째 AI 쪽에 의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씩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밸류업과 관련했을 때 사실 밸류업 지수가 오픈을 했을 때 많은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 투자자들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밸류업이라든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갑자기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사람들이 실망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만큼 이상의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는 조금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우리나라 박스피에 대한 우려는 알겠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미국을 하시거나 혹은 뭐 미국이라든지 국내 투자 이렇게 섞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태울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가 세 개가 크게 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쪽에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 역시도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잘 나가는 것도 알겠고 하는데 종목이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 그거에 따른 대응 전략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하락할 때 우린 전쟁 난 듯 떨어졌는데 그럼 가격 매력은 더 있는 상황 아닌가? 라는 생각 속에서도 상승 탄력이 더딘 국내장입니다. 그만큼 국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조언 주시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꽤 우호적인
뭐 반반하는 전략도 괜찮다. 아니면 시간을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조언을 더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실장님, 지금 국내장을 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국내장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 한 가지만 꼽는다면 꼽을 수 있을까요? 뭐 금투세를 먼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투심이 살아나겠죠. 네, 금투세를 폐지해야 또 우리가 이제 매력도 높아지고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이 워낙에 또 강한 나라고 뭐 천조국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미국이 만약 고속도로면은 우리나라 도로는 약간 시골길이다. 약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매기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길 같은 경우도 국도도 만약에 통행료를 매기면은 돈을 똑같이 매기면 이게 되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세금이 되면은 고속도로로 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데 시골 국도로 뭐하러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바로 이 금투세는 폐지를 해야 된다. 또 유예되는데 또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공매도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공매도 이 세력이 계속해서 짓누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환율인데요. 네,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1,370원까지 원달러 환율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주식 테슬라라는 주식으로 하죠. 테슬라 주식 최근에 보시면은 로보택시 이후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라는 종목을 한 2달 동안 갖고 계신 분들도 테슬라 이렇게 2달 전에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합일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220달러라고 치면은 220달러에 사신 분이 뭐 지금 220달러 보합입니다. 2달 동안. 근데 주식은 보합인데 막 계좌가 올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300원, 1,310원 하던 게 막 1,370원까지 오르니까 이게 1달러당 60원씩 번 거죠. 그러면 100달러 가지면은 6,000원 번 거고 이런 식입니다. 곱하기 100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막 올라가니까 테슬라로 나는 주식으로 돈 못 벌어도 계좌에는 돈이 올라 있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에 대한 것도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을 환율 조정 정책이 있죠. 예전에도 보면은 환율 조정 그때 서브프라임 때 2008년에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환율 조정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 점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면은 한국의 매력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특히 여전히 막을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 어떻게 보면 부담 요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김시은 팀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동학개미에서 서학개미로의 이동, 앞서서 한 반반 전략도 괜찮다라고 조언을 주셨는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뭐 이제 우리나라가 단기적으로 내가 좀 기다리기 힘들다 하시면 좀 미국 가도 좋다. 이런 의견이고요.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미국에서 힌트를 굉장히 잘 얻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투자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다음날 반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결국 주식이라든지 혹은 투자 산업들을 잘 보기 위해선 미국 주식에 역시도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는 네. 내용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국내 주식 이야기를 하는 자리이기는 하나 다만 관련했을 때 내가 단기적으로 시간을 태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서학개미로 저는 이동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관련했을 때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장기로 봤을 때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관련했을 때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화폐 가치는 조금씩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들, 통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 저는 이런 조금 더 장기에 대한 흐름들 역시도 미국 주식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반반 석자라는 전략은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국내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미국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그대로 주가에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결국 더 큰 산업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미국 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쉬운 쪽은
이제 미국 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시장 대응을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시시각각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투자가 우리에게 유리할지 이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TSMC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합니다. 이 소식 속에 SK 하이닉스는 막판에 끌어올려주면서 3% 넘는 강세로 마무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미국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 장중 TSMC는 9%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4%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장님, 효자 사업은 단연 HBM이었나요? 실적 요 핵심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TSMC가 확실히 그 엔비디아로부터 네. 사랑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엔비디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연 학연 이러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네. 그 수장 대장이 대만인이죠. 젠슨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TSMC의 이 대장도 대만 분입니다. 대만 회사니까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만끼리 뭔가 잘 통하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의 그런 수주를 계속해서 받는 것 같고 HBM 계속해서 잘 받고 여러 가지 GPU에 들어가는 것들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4.2% 가량이 순이익이 좀 올랐다 이렇게 좀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상당히 좀 컨센서스보다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고.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랑 좀 TSMC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TSMC는 약간 파운드리 업체로서 경쟁 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좋다라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한테는 좀 안 좋은 역할이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뭐 엔비디아도 좋게 발표가 됐었고 TSMC도 좋게 발표되고 마이크론도 좋게 발표되는 등 뭐 최근에 안 좋게 나온 거는 ASML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조는 글로벌 반도체 기조는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조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TSMC와 경쟁선상에 있었던 삼성전자에는 좀 부정적인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SK하이닉스의 급등이 어제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고 있는데요. 팀장님, 저희 다음 주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미국 증시에서 좀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잘 살펴보면 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올랐던 부분들이에요. TSMC의 실적이 3시에 좀 예정이 발표를 했는데 이미 뭐 미국 증시 쏙3라든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2시 반부터 먼저 움직였습니다. 네. 그 뜻은 어제 시장에서의 TSMC라든지 엔비디아가 고가를 찍었던 그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제장에서 우리나라에 반영이 다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좀 고점 찍고 살짝 눌린 상황들 그러니까 윗꼬리가 좀 남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강 후약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후반에 약한 부분들을 오늘 시장에서 반영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에이징랜드라든지 TSMC 밸류체인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저는 결국 중요한 것은 TSMC 밸류체인이 아니라 결국 실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AI와 관련했을 때 앞으로 얼마만큼의 실적이 더 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어제 생각만큼 엔비디아가 잘 오르지 않게 되면서 SK하이닉스 역시도 함께 흔들거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다음 주에 실적에서 SK하이닉스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고 관련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들이 가이던스에서 AI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굉장히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여전히 관심권역에 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장중에 $140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주가는
전강 후약 장세였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세론이라는 게 나오는 건지 궁금해요. TSMC 실적 좋은 거 저희가 알았잖아. 뭐 이런 개념에서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실장님?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상 엔비디아가 이제 많이 수주를 주다 보니까 네. TSMC,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거를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게 TSMC다 보니까 미리 다들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론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됐다 보고 있고. 그러면 하이닉스도 세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어쨌든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밸류 체인이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빠지는 것들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지금 오늘자로 뉴스가 지금 나온 게 SK 하이닉스가 TC 본더 업체로 지금 독점으로 하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였죠, 원래. TC 본더를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TC 본더 공급사를 다변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미반도체 독점 체제가 약간 무너지고 흔들리는, 있다라는 네. 측면 때문에 지금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6%, 7% 가량. 자, 그래도 저는 한미반도체 아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68% 늘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독점 체제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기술력은 어디 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또 새로운 또 공급 업체들 TC 본더로서 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목표 주가가 30만 원에서 17만 원 선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한 50%가량 목표가가 낮아진 상황인데요. 오늘 주가도 7% 하락하고 있는 현 구간의 흐름. 일단 실장님은 그래도 괜찮다 한미반도체 의견 주셨는데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중립에 대한 의견인데 한미반도체만 놓고 보면 네, 중립.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의견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그 현대차 증권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연구원님이 3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내놓을 정도로, 또 이제 한미 반도체와 관련했을 때 좀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이신데 거기에서 30만 원에서 갑자기 17만 원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미 반도체와 관련했을 때 센티에 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리포트들을 잘 살펴보시면 한 목표 주가가 17만 원, 18만 원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YOY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4분기 실적도 과연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리포트라든지 최근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HBM3E 8단에서 12단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좀 계획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이다. 그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오픈이 되었고 4분기 실적 일시적인 요인이긴 하나, 다만 이런 부담 요소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현재 시점에서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우려들이 센티가 살짝은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앞서서 독점에 대한 내용들이 저도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 특히 장점이 진동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기술력 어디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이즈가 무엇이냐면 하나인더도 있고 네덜란드의 기업도 있고 그쵸. 점점 다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술력 있는 거 아는데, 그러면 지금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던 그 프리미엄을 조금씩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가 조금은 깎아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보지 말자는 아니지만 굳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립에 대한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 이야기 안 하면 서운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럼 저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일단 현 구간에서 삼성전자 약세를 기록하고는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보다는 견조합니다. 근데 또 6만 원은 여전히 하회하면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삼성전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지금 보면은 PBR 1.1선에서 굉장히 좀
지금 저렴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은 2022년에 굉장히 좋았어요. 2023년보다 2022년에 좋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302조였습니다, 매출이. 근데 이제 올해 말에 이제 한 2달, 3달 남았죠. 올해 말에 예상치가 이제 2달 정도 기존의 것처럼 꾸준히 나온다 한다면은 305조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연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인 매출 신고가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10조 이하로 좀 약간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만 해도 매출 올랐죠. 3분기 때도.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결국 오르면 나중에 비용 처리라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용 처리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약간 줄이고 지금 뭐 평택 공장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늘려나갔는데 공장 라인을 약간 앞으로 지을 걸 안 짓고 약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고 뭐 생산비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맞출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안에서만 내부적으로만 뭔가 조치를 취하면은 뭐 지금 그래서 구조 조정도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해외에서는 뭐 저기 동남아시아 쪽에서 구조 조정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비용 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뭔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한다고 한다면은 이 자산 가치가 워낙에 또 풍부하다 보니까 뭐 유보금이라던가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10,000%가 넘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채도 별로 없는 회사라서 이게 자산 가치와 부동산, 땅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성장성이 지금만큼만 가도 영업이 이번에 뭐 실망했다, 10조 아래에서 실망했다는데 저는 구조도 괜찮다고 봅니다. 구조 정도로만 꾸준히만 가져도 저는 이 수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다음 주에 이제 뭐 영업이익 7조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삼성전자 구조인데 SK하이닉스가 7조 나오면은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두 종목 다 현재로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심권역의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아직은 계속 담아둬도 된다라는 의견, 한미반도체는 중립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10시 반 이 상황이 좀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들, 종목으로 보는 시장 함께 해보시죠. 첫 번째로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앞서서 저희가 한미반도체 이야기와 연결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신 팀장님, HBM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박 소식까지 더해집니다. 지금 주가는 장중 4% 급등하며 44,0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현구간도 뭐 잘 유지하고 있어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지금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와의 이제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TC 본더와 관련했을 때 SK하이닉스의 이제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거에 따라서 지금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두 거래일 전에 이제 시간 외에서 SK하이닉스 TC 본더도 안 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의 좀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긴 했으나 다만 회사 측에서 굉장히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박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IR 측이라든지 회사 측의 입장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역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본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카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도 역시도 함께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감시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중 간의 갈등에 따라서 지금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려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저는 지금 하나인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시죠. 한국파마가 16일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다시 한번 오늘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부전 치료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장님, 이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네. 게 신부전 뭐 이것도 괜찮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지금 아랫단에 있던 것들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백신이라던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맞아요. 구충제, 그리고 mRNA, 코로나 관련주 뭐 이런 것들 다 오릅니다, 오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진단 키트까지 오르죠.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지금
요즘 추세가 나온 거거든요. 랩지노미스 같은 종목들 보시면은 수요일부터 시세가 터졌어요. 그래서 사실 랩지노미스나 뭐 휴마시스 이런 한국 파마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종목들이 사실 안 좋았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근데 알테오전과 뭐 리가켄 바이오가 약간 주춤하는 기술 이전 기업들이 주춤하고 이 기업들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뭐 신부전 관련된 이런 이슈로 상당히 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일라일릴리 관련된 것들 대부분 좀 괜찮은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 한국 파마 자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뭐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PBR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출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양상에서 부채도 67% 났고 유보율이 1,1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모멘텀이 나타나고 원래 재무 가치가 괜찮은 기업들,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올라가는 양상들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KT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외국인 쪽에서 대량 매수가 유입된다는 것도 의미 있게 포착이 되는데요. 일단 확인되는 내용으로는 구조조정 소식이 있어요. 근데 팀장님, 이게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할 그런 재료가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 KT 지금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까? 일단 관련했을 때 구조조정에 대한 보상안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통신사 쪽에서는 KT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관련했을 때 지금 그런 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도 이슈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밸류업 지수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함께 엮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앞서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밸류업 쪽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통신주들 같은 경우가 배당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특히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함께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52주 신고가에 대한 내용들은 회사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에 더해서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가 여기에서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차익을 좀 노리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배당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배당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좋긴 합니다. 이제 한번 매수를 하면 내가 팔지 않는 이상은 배당이 들어오는 그런 매력들이 있긴 하나 다만 내가 1년, 2년 받는다라고 하면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제가 생각을 하는 배당에 대한 매력은 복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일단 배당을 받고 그걸 다시 한 번 더 사서 배당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그 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단기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이 종목 안 살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실시간으로 어떤 주제가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지 점검, 종목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수급의 향방을 좀 알아봐야겠죠. 약 한 달 동안 11조 원가량을 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오늘까지 매도로 마무리하게 되면은 어제 이어서 최장기간 매도를 또 경신하게 되는 걸 텐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의 탑픽까지 꼽아볼 수 있는 시간, 수급의 참견으로 이어지겠습니다.